오늘은 뇌의 최적화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뇌의 자동화, 뇌세포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기도 합니다. 뇌의 자동화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을 제한하게 되면 뇌의 자동화를 막는 것입니다. 뇌의 최적화를 자동화하기 위해 자신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고방식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제한해서 당신이 돌아간 길을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빠르게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당신이 돌아온 길을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한적 믿음의 사고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고 방식을 가질 때 당신 앞에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길을 찾게 되면 당신의 사고 방식을 긍정의 사고 방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4가지 뇌의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흑백 사고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의 방식을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을 2가지 구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중간 단계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 네 편과 내 편 이런 나눔으로 2가지 사고방식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흑백 사고를 하면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차등화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흑백 사고로 볼 때는 완벽함과 실패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완벽함과 실패가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유연함입니다. 선과 악이 아니고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완벽과 실패가 아니고 유연하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뇌의 최적화, 자동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보겠습니다.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는 자신을 통제해 갈 수 있는 범위를 자신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통제 밖의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게 됩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기대와 바람 이런 것을 당신 안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무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화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순서를 정하고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순차적으로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화입니다. 이제 파국화를 보겠습니다. 이 3번 파국화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일들이 옵니다. 그 어떤 일들을 최악의 큰 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왔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일로 만들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극단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이 일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을 대비해 어떤 준비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다른 긍정의 경우의 수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챔피언이 없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일어설 때 행동과 사고방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번 시도해서 9번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최적화, 자동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 일반화입니다. 과거 경험에 몰입해서 지금 상황과 무관한데도 그것이 지금 상황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과 그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고 시대가 변하며 경험의 가치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습한 것을 새로운 것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찰에서 과거의 성공의 엑기스와 요소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가는 사람입니다. 학습의 경험을 이런 사람은 배가시켜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과거의 엑기스를 가지고 새로운 것과 결합할 때 큰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항상 일반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는 바라봄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것과 현실에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어느 것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없는 것,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현실에 무엇이 부족한지 보겠습니다.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부분을 채우고 또 그 부분을 버리고 없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복잡할 수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게 무엇이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할 때는 그것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그 노트에 적어야지 그것이 나의 생각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최적화, 뇌의 자동화, 바라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힘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때는 그것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그래서 뇌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흑백사고를 하지 않는다. 삶의 다양함을 개인화시킨다. 파국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작은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일반화하지 않고
계속 시대를 따라 배워간다. 이렇게 하는 것을 노트에 적어보며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